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잠씨입니다. 자, 금일도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참시 구독자분들이 오전장 한때 시초가 플러스 출발했다가 12,850원까지 좀 출렁거리다 보니까 좀 쉬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미리 짐작이 됩니다. 자, 전일 삼성중공업이 아주 멋들어지게 52주 신고가를 갱신해주면서 13,350원까지 치고 올랐다가 윗골을 좀 달아주면서 종가성으로 좀 탄력이 둔화되어졌죠. 하지만 오늘 삼성중공업이 전일 종가를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종가상으로 13,350원에 마감을 해주면서 윗꼬리가 딱 잘려지면서 장중 최고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의 아쉬움을 좀 달래주는 그런 모습인데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삼성중공업의 핸들링 자체가 전일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적인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한 단계 주가 자체가 강하게 레벨업을 시켜주었던 그런 모습인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장부터 매도에 나섰다가 마감 동시효과 직전까지 그렇게 많은 물량을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지 않았지만 장 막판, 즉 마감 동시효과 때 쏟아져 나오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 자체를 완전히 다 소화를 해버리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적인 매수가 이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외국인들보다는 기관 투자자 중에서 연기금들의 매도세가 4거래일 연속에서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수급주는 연기금들이 연일 없이 끊임없이 매수에 가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바닥권을 탈피해가면서 주가의 레벨업에 일단 시발점까지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연기금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이 매도의 물량 자체를 투신권이든 보험 계정이든 이런 쪽에서 좀 받아가면서 기관들끼리도 기관 수급주답게 롤링을 줘가는 것은 좋아 보인다. 물론 연기금들이 매도를 해서 투신권과 보험 계정 쪽에서 물량을 일부는 좀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정권사 계정이죠. 좀 단타 성향이 짙은 정권사 계정 쪽에서 3거래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고 있어서 이 부분 자체가 약간의 주가의 좀 탄력에 좀 제외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것도 우리 주참시 구독자분들도 함께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주가는 레벨업을 강하게 시켜주고 제가 좀 장기적인 우상향의 추세로 나아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이유 자체는 하나 좀 참조를 좀 해볼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업황이 제2의 슈퍼사이클을 현재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이 전일과 마찬가지로 조선주 내에서는 가장 상승률이 연이틀 동안 높게 올라가고 있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MRO 부분 자체에 대한 성장의 동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도 신고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HD조선의 계열사들이 보합 내진 조정을 받으면서 업종 내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도 사실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오션은 MRO 부분에 대한 선두권의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고 특수선 부분 자체에 방산 부분이 없지만 삼성중공업은 바로 FLNG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독보적인 독주 체제를 구성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이제 곧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좀 쉽게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다 보니까 조선업계에 대한 낙수 효과 자체도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용 엔진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업종도 낙수 효과를 톡톡히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조선업황이 좋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참조적으로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화 엔진 같은 경우도 개수적으로 신고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오늘 좀 조정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HD 현대 마린 이제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지분율이 5% 이상을 돌파를 해가면서 전일 연중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외에도 뭐 STX 엔진이라든지 또는 뭐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12월 달에
급락했던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9,400원의 저점 대비 이미 이달 들어서 35%의 주가의 상승률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방위적으로 이제 낙수 효과가 확산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자체가 바로 성광밴드 같은 종목이죠. 자,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주가 자체가 한 단계 강하게 레벨업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고점을 높여놓고 나서 적절하게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다이렉트의 급등보다는 좀 완만하게 주가 자체가 45도 각도로 지속적인 고점으로 장기적인 추세로 나아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이 주가에 좀 지지부진했던 그 흐름 속에서 레벨업을 강하게 시켜줄 때는 좀 크게 올려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승 흐름 자체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성광밴드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의 목표치를 훨씬 더 초과해서 조금 더 순항을 더 길게 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좀 기대감을 여러분께 한번 심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면 괜찮으니까 혹시 삼성중공업이 가는 구간에 짧은 굴곡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여러분들이 우려하지 마시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우리가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20일이죠. 삼성중공업을 좀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20일 날 이제 트럼프의 2기 행정부가 출범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미 간의 조선업과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이 되어지면서 조선업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강하게 떠올랐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가는 날이 좀 장날이다라고 오히려 소폭 빠질 수 있는 건 가능성도 현재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한미 간의 조선업의 협력과 관련된 시그널이 점진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K조선업의 수혜 자체는 기정사실화다라고 보시고 조금 짧은 파동이 있다 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구간마다 약간의 잔파동 정도가 있다 하더라도 좀 버텨내면서 우리가 좀 줄기차게 갈 때까지 한번 가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정을 줄 수 있는 부분들과 또 어떻게 어떤 방향성을 좀 가져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빗대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시겠죠? 약간 이제 목소리가 저도 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좀 위험 이후에도 또 컨디션도 좀 안 좋고 좀 두통도 다시 또 하나 더 혹을 떼진 못했지만 혹을 하나 더 달아버렸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삼식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건강의 염려에 대해서 많이 좀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조금 이제 목소리가 좀 톤이 좀 삐끗삐끗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번 주까지는 좀 컨디션 조절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어쨌든 간에 이 독보적인 경쟁력 분야 자체가 바로 이제 바다 위에 우리가 LNG 흔히 이제 공장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FLNG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글로벌의 7기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5기의 수주를 획득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 더 그리고 또 더 추가적으로 이제 알파를 계수적으로 가미를 해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까지는 뭐 71.5%의 점유율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FLNG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왜 수혜가 되면서 현재 현황까지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삼성중공업이 기존의 5기 중에서 이미 3기 자체는 완전히 인도 자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뭐 프렐류드 FLNG라든지 또는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1기죠. 그리고 또 모잠비크 코랄술투 1호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완료 자체가 다 되었고, 현재 건조 중인 기수 자체가 이제 2기가 있습니다. 이 2기가 바로 이제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제트 LNG와 그리고 캐나다의 시드사죠. 시드의 일단 FLNG 2기 자체가 이제 건조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2기의 동시 건조 체제로 나아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수적으로 말씀드려봤고,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보기에는 또 늦어도 1분기, 아무리 늦어도 1분기 이내인데 1월 달보다는 2월 정도의 이제 코랄술 2와 관련된 수주의 어떤 시간
시간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 정도에는 3기 정도의 건조 체계에 돌입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모든 피드 설계 자체가 다 끝났고 이미 생산과 관련된 설계 자체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제 사전 예비 계약 체결 단계에 있는 코랄술 2 2호기와 관련된 수주 자체가 이제 나타나게 됐을 때 정말 삼성중공업이 조선업 가운데 다시 한번 멋진 탑픽으로 도약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랄술 2 2호기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델핀사 FLNG 그리고 또 캐나다의 웨스턴과 관련된 FLNG도 있기 때문에 요 3기 이후에도 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4년간 이어지기 때문에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의 어떤 기조에 맞춰 본다라면 화석 연료죠.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시추해서라도 미국 경제를 강하게 이끌어가겠다. 한마디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2기가 행정부가 출범이 되어지게 되면 구체적인 한미 간의 MRO 부분부터 시작해서 상선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LNG 수출의 확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시그널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 하나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자체가 이 트럼프 2기 1기도 마찬가지지만 2기 행정부의 출범에서 거의 인사들 보면 대부분 다 강경책이 대중국 강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나 싫다라는 거죠. 뭐 조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였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대중국 견제 자체에 대한 강화에 방점을 이제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미국 제재 자체가 현실화가 되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K조선이 반사 이익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인데 결국은 바로 FLNG의 수혜 자체도 상당히 크게 정액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바다 심해에서 치고했던 천연가스를 정제하고 저장, 하역 할 수밖에 없는 플랜트는 바로 이 해양 복합 플랜트는 FLNG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또 이제 고정식이 아니라 부유식 해상 플랜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기술적인 진입 장벽 자체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레퍼런스를 얼마만큼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업 정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업 정도 마찬가지고 원전업 정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원전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다라면 UAE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었다라면 이번에 체코 원전에 과연 수주가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어렵거든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뚫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이 수주의 레퍼런스를 잘 확보를 해놓고 있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수주를 계속 수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수주에 대해서 이제 받아놓고 나서 물론 인도의 시기라든지 또 뒷단에 끼어지지 않는 AS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물론 생기겠지만 치명적인 AS의 어떤 흐름 자체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다시 한번 발주차의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는 주기 싫겠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무난하게 잘 인도를 해 가서 코랄수2 2호기까지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난해는 결국 모잠비크 내에 여러 가지 어떤 뭐 지정학적 현실 때문에 수주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 그 수주의 시간이 곧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힘을 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중국에 대한 뭐 위선 조선소라든지 러시아에 대해서 뭐 조금 협력을 해가는 이런 기업들부터 미국이 이미 좀 견제를 해가고 제재 대상에 올라가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거세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좋은 얘기만 좀 해드렸나요? 아무튼 팩트다 보니까 뭐 좋은 얘기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도와의 우리 K조선업과의 파트너십 자체가 한층 더 강화되어질 수 있는 조금 신호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오션이 인도의 현지 조선소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좀 부각하는 그런 모습인데 인도의 해양 메가 프로젝트가 결국 1천척 그리고 2047년도에 핵심만 잠시 말씀드리면 글로벌 조선 이제 5위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1천척의 규모 자체가 뭐 하나오션이 수주를 받아도 가겠죠. 하지만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빅3 조선 3사가 다양하게 수주를 받아갈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특히 동사는 다시 한번 컨테이너스 성과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 속에서 지난해 연말에 컨테이너선의 수주 자체도 이제 포트폴리오로 다시 한번 이제 가동을 시키고 있고 LNG
운반선의 어떤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대한 상선에 대한 수주까지도 곁들여서 올해도 삼성중공업이 실적과 또 업황의 성장에 발맞춰서 주가 자체도 더욱더 레벨업을 좀 강하게 보여주기를 우리가 믿고 또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제가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리고 그것도 이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주참 시에 했던 신규 영상의 업로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영상 청취 이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우리 주참 시또 구독 서비스 회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나 엔진이나 HD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일찌감치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구독 서비스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뭐 좀 관심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주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